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래도 지난해 좀 힘들었던 시간을 딛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글쎄요, 뭐 바람도 있고 응원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좀 역력한데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임해봐야 되는지 이분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스마트인컴의 박영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처음 나와주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 감사드려요. 이른 아침에 뭐 네. 방송은 처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식 농부로 그렇죠. 네. 대표님은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주식 농부라는 별칭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네. 누가 이렇게 붙여줬다기보다는 원래는 뭐 슈퍼개미 예. 이렇게 좀 불렸는데 아니다 나는 주식 농부다 이렇게 예. 스스로 부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에요? 2007년도에 네. 어떤 언론사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이게 그러면. 뭐 좀 돈을 번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슈퍼개미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야 나는 슈퍼개미 아니다. 어. 그냥 우리 경기에 그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기업 활동은 지속이 되니까 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주는 주식 농부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뭐 슈퍼개미와 주식 농사꾼이라는 뭐 칼럼을 이제 이렇게 기고하면서 주식 농부의 어떤 삶을 살아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는데 주식 농부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슈퍼개미라고 불리니까 그거보다는 나는 주식 농부야, 농사꾼이야 이렇게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별칭 안에 투자 철학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 이제 그 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있고 투자 네. 철학이 있지만은 저의 어떤 그 농심 투자 철학, 농심 투자 철학, 예, 이게 뭐 가장 훌륭한 투자 철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시간을 가지고 응원하고 지원해주면서 또 때로는 잘못 가면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함께 기업의 성과를 뭐 배당이 됐던 저는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배당과 그 캐피탈 게인을 함께 나누는 서로가 그 윤인하는 동반자 관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정말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활성화돼야 그 한 나라의 그 경제가 이렇게 살아야 국민들도 삶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의 철학이 뭐 지금 이제 그 베트남이나 대만, 뭐 일본 캄보디아 이런 쪽에 그 재책이 좀 이렇게 그 번역이 돼서 또 그쪽에 저의 철학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쪽에 그 리더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 네. 농심, 예, 투자 그렇습니다. 철학. 굉장히 간단하지만 예, 뭔가 예. 많이 내포되어 예, 있는 예. 그런 철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요 철학의 얘기들 네. 있잖아요. 예. 단어들, 뭐 배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예. 최근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장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그냥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죠. 맞아요. 뭐 어제 저녁에도 이제 여의도에서 좀 늦게 왔는데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활기가 뭐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면 거의 한 38년째 네. 이렇게 있어 왔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나 이런 희망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뭐 농업 국가도 아니고 상급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세상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원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그 불투명한 어떤 지배 구조로 인한 그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물꼬를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가계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된 자본이 기업들이 책임지고 그 성과가 나면은 이제 배당을 통해서 환원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소비가 되고 재투자되는 경제 이렇게 활성화 구조를 만드는 정말 이게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본시장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그나마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의 사다리 복원 강조하면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언급을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국 자본시장의 순환 구조는 어떤 지배 구조, 기업의 예. 이런 것에 좀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 하나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셨고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꼽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반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뭐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그 주식회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의 주인은 이 당연히 주주들인데 대부분의 그 이 경영진들이 이사진들이 주주총회에서 그 형식적으로 뽑혀졌지만은 대부분 이제 일반 그 주주보다는 이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특별하게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일치가 돼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제 탈피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경제 10위 대국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정말 퍼스트 무브로서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사의 어떤 그 충실 의무가 그 막연하게 이제 그 회사를 위하여 저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회사가 정말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아마 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정말 대한민국의 그 이 자본시장의 그 역사, 그 우리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그 활력 있게 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이 오면은 뭐 경영 이축이 된다 뭐 이런 우려의 얘기들을 이렇게 목소리도. 많이 하지만 네. 그것은 이제 뭐 그 지배주주들 아니면 대주주들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다 이렇게 푸념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상법 개정의 중요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 예. 대표님께서 38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예. 거의 뭐 40년 가까이 이 시장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뭔가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 바꿔야 돼. 예.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돼.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때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기대감이 또 있었을 때도 예. 있었을 거고. 예.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까? 지금은 아니면- 다르죠. 네, 그래요? 예. 과거에 이제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봐야 뭐 5, 600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정년이 뭐 길어야 이제 뭐 65세인데 65세가 돼도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책을 한 7권 썼습니다마는 이제 뭐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우리 몸은 있더라도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노후 또 우리 후손들과 함께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 뭐 대부분의 그 후손들이 기업에 그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꾸준히 2010년도부터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투자 인구가 1,500만 이상이 되고 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이 자본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아니면은 뭐 우리 또 행정부에서도 우리 또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저 열망들이 모아져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탄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자본시장에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이게 안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5천 포인트를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 포인트 이상 네.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또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 인구 자체가 예. 한 5, 6년 전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난 것 자체가 좀 힘이다. 그렇죠.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낼 수 있는 예. 이 인구 자체가 는 것 자체가 좀 힘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시 정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사회 충실 의무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예. 자세히 몰라도 이사회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한 번씩은 예.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이 글로벌 기준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나 그 뭐 영국 뭐 아니면은 뭐 주요국에서는 이사는 그 이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배주주 대주주에게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종속되어 것처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가 정말 이 그 회사의 어떤 발전 일반 주주들의 그 이익에 우선해서 이렇게 그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이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시장법과 세법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이 좀 병행이 예, 돼야 그렇죠. 된다. 예, 상법 네. 개정과 이제 자본시장법과 이제 세법 개정이 네.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자사주 소각 의무제, 예. 뭐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예. 또 공정가치 기반 기업 분할 평가 이런 입법 과제들이 이제 쌓여 네.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예. 좋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좀 시급하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은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네. 명확하게 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이 이래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이 회사의 그 주주로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자투표제가 그 시행을 이렇게 하게끔 해놨는데 이 정관으로 이렇게 배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실시해야만이 이 주주들이 그 회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회사의 여러 가지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이게 수포주총데이라고 해서 매년 그 3월 마지막 주 금요일만 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동시에 오전에 이렇게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갈 한 수가 군데밖에 갈 수가 맞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이렇게 그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이 소액 투자자들 소수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의 경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제 그 견제하고도 감시받지 않는 뭐 권력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투표제라고 해서 이 소액 투자자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도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모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돈을 버는 이익 집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 최근에는 이제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그 경제 책임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에 우리 그 이 투자자들이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 집중투표제를 이렇게 그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감사 정도는 이 통합해서 3%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견제를 이렇게 받아야만이 이제 회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전자투표제는 와 집중투표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감사 3%들까지 이렇게 그 뭐 통합해서 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그 기업 문화도 우리 자본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바라봅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그 기업들을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투명하게 가게끔 만들고 뭐 지금 어찌됐든 이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이 기업인들, 뭐 대주주, 지배주주, 뭐 경영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법 개정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배당을 통해서 또 성과를 또 공유하지 않잖아요. 이 배당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주주들이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좀 사업을 해서 뭔가 우리 기여하고 돈을 벌자. 그런 어떤 주주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사 차려가지고 이 법인세 내고 나서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눠 가지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금을 또 매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과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은 이 기업의 시대에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는 좀 이렇게 분리과세를 대주주한테도 좀 해주자. 그래서 지금 배당소득세가 이제 15.4%로 네.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로 환산이 돼가지고 대주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50% 이상의 세금을 내니까 누가 뭐 이렇게 배당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일부 기업주들은 뭐 자회사를 만든다든가 뭐 관계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일감도 몰아주고 자금도 몰아주고 인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배당을 하지 않고 또 회사에 또 네네. 쌓아두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 나와서 이제 상속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이제 뭐 부자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속세가 뭐 50% 아니면 뭐 60% 이상 이렇게 내다 보면은 모든 세금들을 다 이렇게 이 징수받고 거둬들인 것을 이렇게 상속하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통 크게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속 증여세도 25% 미만으로 좀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상속 증여세를 이렇게 높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100만 원 매출을 올려가지고 60%뭐 세금 낸다 그러면은 60% 세금 내고 60% 세금 낸다 그러면은 60만 원 세금을 내고 영업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회사는 이 상속세를 좀 낮춘다고 하면은 정말 이 손님들을 유인해서 바글바글 이렇게 만드는 회사 뭐 6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매출을 해서 정말 뭐 30%가 됐든 20%가 됐든 해도 300만 원 이렇게 세금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율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은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게 뭐 불을 보듯 명확한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부자 감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중서민을 위한 아주 통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상속세 같은 경우도 OECD 평균 수준 상속세 실효세율을 이제 낮추면 네네네.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낮추면 좀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세금에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으로 이제 예.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좀 나왔는데 예. 요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 자체가 주식농부 이 어떤 농심이라고 아까 예, 표현해 예, 주셨는데 이런 투자 철학하고 약간 좀 저는 같이 읽히는 면도 예,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운동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금융지식, 이 금융 문맹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그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행동 이런 거 보고 이럴 때 잘못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한가족 한기업gad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뭐 정말 바이코리아 포함해가지고 우리 기업 갖기 운동 이런 것들 벌이지만은 이거보다는 이 밥상머리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그 우리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이러면은 경제 이- 교육과 관련된 예, 예. 측면이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평생 이제 우리 뭐 중론이 모아지고 이러면은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이 기업과 함께 그 한번 해보자 해서 저 일가 일사 운동 한가족 한기업 갖기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그 굉장한 어떤 효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이 경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교육을 이렇게 투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이러한 어떤 그 가게가 기업에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렇게 툴도 만들어지면서 이 가게 자산이 이제 기업에 투자되고 그 기업은 또 이렇게 성과를 내서 또 다시 그 가게에 또 이렇게 환원이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은 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이게 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운동을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경제 교육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볼 예.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이 예. 투자자를 예. 어떤 개인 투자자, 뭐 투자 인구 이렇게 그냥 한 분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민심이다. 뭐 예.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예, 같은데 이런 게 맞는 흐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 홀드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1,500만의 그 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가 증대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 삶이 좀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주주가 그 뭐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또 소비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로 그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저는 그 이제 기업인들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라는 공동체 사회가 없으면은 기업의 존재 이유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심으로 이게 돌아가서 투자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또 투자자들도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평생 이렇게 함께 배당을 통해서 이 기업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좀 더 이렇게 그 다른 삶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자체가 좀 많이 이상적이다.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첫 발을 뗀 상황이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확실히 좋은 환경이 투자에 될 그러면,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하겠고요. 요건 이제 많이들 알려주고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01년 뭐 전업 투자자로 나서셨다 이런 것도 있고, 네, 4,500만 원을 1,000억대로 불리셨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어서 어쨌든 성공한 투자자 관점으로 여쭤본다면 지금 시장은 대표님 이런 말씀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만 투자해야 될 시기입니까? 아 그럼요. 지금 그 네. 제가 이제 이 네. 공영방송 이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제가 4,500만 원 가지고 뭐 1,000억을 맞아요. 번 네,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애초에 이제 있던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 투자는 네.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아, 그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벌면서 계속 이게 투자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그 4,300만 원이 이렇게 그 돈 가지고 1,000억 이상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주식 투자가 뭐 제가 얘기하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그 크게 대박치고 막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배당 나오는 안정적인 기업을 꾸준히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은 자산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아마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도 야, 제가 뭐 한 4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지금에 오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2003, 4년도에 했던 상황 아니면 10년 전 한 5, 6년 전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불투명한 어떤 지배 구조나 주주 환원율이 개선이 되고 기업이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경영이 돼서 주주들과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뭐 아까 이제 모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지수가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뭐 3, 4배. 그다음에 우리보다도 뭐 못하는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한 2배 이상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할 때다.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투자해야 네.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크게 눌렸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렇게 지배 구조 문제 이런 부분 지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요즘 이제 배당 성향이 많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아주 재무 구조가 건실한 우량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빼놓고도 정말 저평한 뭐 2, 300억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히 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뭐 5, 6천 원, 6, 7천 원짜리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증권 시장 자체도 뭐 지금 뭐 24시간 거의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애프터마켓 뭐 이 포함해 가지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깔아놓게 되면은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증권 투자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맡겨 있지 않느냐.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기업 거버넌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되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고 이런 상황들만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어떤 거버넌스 문제나 우리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바뀌게 되면은 정말 지수 10,000포인트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정말요? 되기를 바람.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네. 성격 자체가 좀 낙관적이라서 이렇게 몇십 년간 투자하시면서 몰아치는 뉴스들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거에는 멘탈이 좀 강하셨을 것 예, 같아요. 저는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직 시장과 네.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투자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쉽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스마트 인컴 박영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